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행 가이드 영상으로 돌아온 수호씨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여행 가이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저번에 라오스 여행 가이드 영상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찍는 영상이라서 약간 똑부러지게 말을 못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러시아에 가게 된 이유는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유럽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유럽을 가고 싶었지만 일도 하고 휴가도 많이 뺄 수도 없고 유럽을 가고 싶었지만 계속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페이스북 피드를 이렇게 보다가 가장 가까운 유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써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시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비행기 표도 별로 비싸지 않고 비행기로 타고 가는 것도 멀지 않고 거기다가 날씨도 되게 좋다고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의외로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러시아 관련된 색자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거의 모스크바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다루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정보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여행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시간을 참고해주세요. 제일 먼저 저희 여행의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하바롭스크로 인해서 1박 2일을 보내고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1박을 보내며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항공권 예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저렴하고 원하는 시간대 항공권을 예매하시려면 네이버 항공권이나 카약, 스카이스캐너 등을 이용하셔서 꼼꼼히 가격 비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입국을 하바롭스크에서 출국을 블라디보스톡에서 하기 때문에 왕복이 아닌 편도로 따로따로 구매를 했는데요. 출국은 아에로플로트 러시아항공을 이용하고 입국은 S7 시베리아 항공을 이용했답니다. 그렇다면 아에로플로트와 시베리아 항공사를 비교해볼까요? 우선 아에로플로트는 국제적인 러시아의 대표 항공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적으로 S7이 아에로플로트를 넘어서는 1위 항공사가 되었다고 해요. 수화물 규정으로는 모두 위탁 수화물이 23kg, 기내 수화물이 10kg 이하인데 이코노미 베이직과 플렉스로 나뉘어서 위탁 수화물이 무료이고 아니고 나뉜다고 하니까 S7은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아에로플로트는 우리나라에 대한항공이 있는 스카이팀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고 영어도 조금 통한다고 하는데 반면 S7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을 비교하자면 아에로플로트와 S7 모두 저렴한 편이지만 S7이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는 대략 11시간의 긴 여정을 심야 시간을 활용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면 열차 예매를 같이 해볼까요? 우선 러시아 철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어가 러시아로 되어 있으니 영어로 바꿔줍니다. 바뀌셨으면 레지스트레이션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다음과 같이 빨간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메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앞칸에는 출발하는 곳, 뒷칸에는 도착하시는 곳을 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날짜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딱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 너무 정보가 다양하고 러시아로 되어 있어서 처음 봤을 때는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홈페이지에는 모든 시간들이 모스크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시는 경우 쓰여진 시간에 플러스 7을 더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14시에서 4시 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기준으로는 7시간을 더한 21시, 즉 오후 9시에 출발해 오전 11시 반에 도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고르셨으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죠. 그걸 확인하신 후에 하얀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좌석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소프트와 럭셔리 컴파트먼트는 문을 잠글 수가 있고 리저브드 시트는 개방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 다음과 같은 칸들이 나오게 되면 제 감각과 똑같이 채워주면 됩니다. 맨 앞에는 성, 뒤에는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썰네임인데 저희는 없으니까 하이픈을 쳐주시면 되고요. 성별은 이제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채워주시면 되고 생년월일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외국 여권이니까 foreign document로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옆에 써주시고 국적을 찾을 때는 이제 한국을 찾기가 되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코리아 잘 찾아주시면 돼요. 의외로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한참을 헤맸죠. 근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체크들은 다 보험 관련 부분이라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Add Passenger를 누르셔서 추가해주세요. 그렇게 쭉 내려오시면 좌석을 누르셔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젠더란을 통해서 여성 전용 칸, 남성 전용 칸, 믹스 칸까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다 하시면 빨간 버튼을 클릭!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체크하신 후에 빨간 버튼 누르시면 카드 정보를 이렇게 쓰는 칸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채워주시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메일로 이 티켓이 오게 되고 이걸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동수단 예매는 끝이 났는데 현재까지 비용은 항공권이 80만원 정도이고 횡단 열차가 20만원이어서 2인 기준 총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기본 화폐 단위는 루블과 코페이카가 있는데요. 루블은 지폐, 코페이카는 동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루블은 약 20원 정도라고 합니다. 루블로 환전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KEB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해서 거기서 환전을 하고 가던지 아니면 달러로 환전해서 러시아에서 루블로 환전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네이버 날씨를 기준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표를 만들어 봤는데 더 춥다고 하는 러시아지만 가까이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죠. 7월 16일 날씨를 비교해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러시아가 더 더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좀 슬프네요. 우선 하바롭스크에서는 하러스 호텔입니다. 위치는 저기 빨간 표시 부분에 있고요. 가까이에 우스펜스키 사원, 아무르강, 레닌 광장의 정교회도 가까이에 있어서 적당히 걸어다니면서 관광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름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비르스코헤 포드보리에입니다. 한국에 살았다던 신안촌부터 시작해서 해안공원, 혁명광장, 그리고 아르바트 거리, 독수리 전망대까지 여기도 호텔 주변으로 관광지들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MTC, B라인, 메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MTC랑 B라인이 공항에 입점돼 있어서 바로 구매 가능하고 도심에서는 당연히 구매 가능하고 단기간 사용할 정도의 유심칩이면 만원 안쪽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해요. 간단한 장단점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대는 비슷하고 통합 품질은 B라인, MTC가 비슷하게 잘 터지고 메가폰이 수소보는 다른 쪽이 잘 터진다고 하고요. 데이터는 B라인이 가장 잘 터지고 위의 조건들로 젊은 층에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기 있다고 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로밍이 가장 비싸고 유심칩과 포켓 와이파이가 비슷한데 기능상을 봤을 때는 전화나 문자가 필요하면 유심칩,
그냥 무한한 와이파이가 필요하면 포켓 와이파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가이드 여행 영상의 끝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우선은 러시아 콘텐츠는 220V고 비자는 60일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시차는 1시간이 난다고 하고 비가 좀 종종 오기 때문에 우산하고 가디건 정도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물론 겨울 여행이라면 더 두꺼운 옷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진짜 가이드 여행 영상의 끝이고요. 부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혹은 하바롭스크를 준비하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여행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